냐 선수의 문제입니다. 그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명은 다 두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매달 묻는데 앞에 파란 것이 3월달 조사고 빨간 것이 4월달 조사. 3월달에 박근혜 대표가 33%, 안철수 22%, 문재인 14% 정도였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본 걸로는 박 전 대표가 42%로 그건 지난번보다 한 9% 가까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교수도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유시민, 정동영, 손학규, 정동영 이런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이제 대선의 구도가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고 여당 내에 정몽준, 김문수, 이런 분들은 점차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야권 내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씨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그런지 약간 떨어졌고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지 않은 것이 이제 김두관입니다. 김두관도 잠재적인 후보로 보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권도 야권도 약간 선수를 뽑기 위해서 점차 후보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분야별로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재분배 등과 관련해서 이미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제가 조사한 건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안철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국가 비전 제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안보 위기 관리에서는 각 위원장이 문재인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경제 살리기라는 말이 이제 좀 애매모호한데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같은 걸로 물어봤으면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만 이 경제 살리기는 아무래도 성장 쪽 얘기인데 박 대표는 높게 나오지만 안철수는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는 안철수 신화라고 하는 그 IT 기업을 운영했다든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것이 많은 가정을 가는 것 같고 국가 비전 제시에서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 크게 차이를 못 느끼고 안보 위기 관리가 되면 안보 위기 관리 면에서 박 대표가 높은데 이것은 지난번 이제 미사일이 터졌을 때나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이번에 북한의 그 핵위성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이 나왔을 때 박 대표가 상대적으로 이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또 이제 저희가 묻기를 대선 지지하는데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 대선 지지 후보의 정당을 여당 후보를 찍겠냐, 야당 후보를 찍겠냐 하고 그랬더니 총선 전에는 야당이 33대 45는 야당이 높았고 총선 이후에는 여당이 약간 높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가 돼서 오른 문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또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거라고 보느냐, 여당 후보냐, 야당 후보냐, 또 새로운 인물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2012년 3월에 물어봤는데 새로운 인물이 30%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또는 기존 정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물 대망론 같은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기존의 정당들이 이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을 얼만큼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과제라고 보입니다. 총선 이전에 양자 대결로 물어봤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나왔을 때 누구를 찍겠냐 했더니 박근혜가 높게 나왔고 박근혜와 안철수 중에 누구를 찍겠냐 했더니 안철수가 한 12%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전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총선 이후에는 40대 48%로 여전히 안철수가 박 대표보다 약간 높은 지지를 받습니다. 물론 몇 개의 조사에서
안철수 박 대표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저희 조사 방법은 이제 핸드폰 조사로 합니다. 사람이 하는 조사고 그래서 가장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후보별로 본다면 백중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총선 유권자별로 보냐면 전체 유권자분은 박근혜 문재인의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총선 투표자로 보면 월등히 더 높지만 총선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봐도 문재인에 비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안철수의 경우를 본다면 약간 안철수가 높다고 했지만 박근혜 총선 투표자에서는 질이 높고 총선 비투표자에서는 문재인이 약 7% 앞서 있습니다. 이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에 투표하지 않은 46.7%가 총선 대선에 투입됐을 때, 대선에 투표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선에서의 투표율,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보면 20, 30대의 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60, 70대의 투표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소한다는 건 예전보다 그렇게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있는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그렇고 그때도 보면 20, 30대는 투표를 예전보다 많이 한 반면 60, 70대는 투표율이 예전보다 덜했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2012년 12월에 물어보는데